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께서 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직장 내의 괴롭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달라. 그래서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 오늘에서야 부탁을 들어드립니다. 자,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랫동안 받던, 대학생 때부터 저한테 상담을 받았던 청년인데, 이제 이가 입사를 했어요. 졸업을 하고 입사를 했는데,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이더래요.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 농구 코트장에 가서 한 번씩 이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제 와일드하게 운동을 하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고 해서 그렇게 지냈는데, 얼마 전부터는 일이 너무 많아갖고 농구 코트장에를 얼씬도 못했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같이 코트장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다른 직원이 있었는지 농구를 하다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확 내치는 바람에 그 뒤에 있던 사람의 여기 눈 주위가 이렇게 찢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몇 바늘 꼬매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하루는 이렇게 회사를 갔더니 그 동료들이 쿡쿡 치면서 야야, 그 대리가 네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회사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그걸 이렇게 봤더니 그 이제 대리가 글 올리기를, 자, 우리 코트장에서 조금 자제합시다. 아무개처럼 하면서 자기 이름을 거론을 하더래요. 아무개처럼 와일드하게 운동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합시다. 이런 글을 올렸더래요. 근데 사실 대리가 자기 못지않게 아주 와일드하게 운동을 하는 자였는데, 그런 소리를 하니까 너무 이게 이제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와서 상담을 와서 이제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씩씩거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분통이 터지면은 어떤 식의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뭘 반응을 보여요. 그런 거 일일이 다 반응을 보이면은 피곤해서 못 살아요. 하고 제 이야기를 걷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여전히 그 대리에 대해서 막 거품을 물듯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가 소화가 안 되는가 본데 좀 뭐라고 이렇게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식의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에이, 선생님은 이 회사 내의 분위기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거 일일이 반응을 하면은 이제 미운 털이 박혀서 살 수가 없어요. 뭐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상당히 깝깝하고, 이제 그 친구는 저에게 오랫동안 상담을 받아서 그런지 제 이야기를 그렇게 귀담아 안 듣고, 교수님은 학교에만 계셔서 회사 분위기, 이 서열 분위기를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철주님이라는 분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럴 때에는 그래도 대리가 상사니까 이렇게 맞받아 치듯이 대들면은 그 친구 말대로 미운 털이 박혀서 안 된다. 그렇지만 또 그렇게 씹히고 났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도 분통 터지고, 또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 친구는 쥐어 박혔는데도 찍소리 못하는 그런 쫄짱부다, 이렇게 취급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그 대리가 쓴 글을 공식적으로 맞받아치는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그 대리가 쓴 글의 댓글 정도로 하하, 어쩌다 나 아무개가 그 대통령이 다 됐습니까? 요렇게만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자, 대통령이라는 것은 누구나 씹어낼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그렇게 슬쩍 높이면서 반응을 하면은 나도 참기만 하지 않아서 속이 풀릴 거고, 또 그 대리라는 친구도 뭔가 밟으면 꿈틀거리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했나? 이런 이제 반성도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들이 쟤는 뭔가 건드리면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라 아주 유머스럽게라도 반응을 하고야 마는 애다, 이런 인상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에게 그거를 일러주었더니 이 친구 얼굴에 화색이 확 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흡족한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이 친구가 가서 시키는 대로 했대요. 그 대리가 쓴 글 밑에 댓글로 하하 나무개가 어찌하다가 대통령이 다 됐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본인도 시원하고 대리도 자기를 은근히 피하고 다른 친구들도 자기를 인정해 주듯이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서열 사회에서 대놓고 싸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주 유머러스 하면서도 할 소리는 해야 우리가 직장 내의 괴롭힘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케이스인데, 그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까칠하대요. 그래서 그 운전기사를 수시로 바꿔 치운대요. 그러면 이제 총무팀에 또 사람을 뽑아달라 이런 요청을 수없이 부탁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부사장이 이제 팀장에게 시켰는데, 팀장이 어떤 자기 선임자에게 야 운전기사를 또 모집해 이렇게 주문을 받았는데, 그 선임자가 지가 안 하고 후임인 자기에게, 이제 저한테 상담받는 청년에게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받는 청년은 그 선임자가 얄미워 죽겠어요. 지가 하라고 오더를 받은 거를 지가 안 하고 자기에게 미루니까 약이 올라 쩔쩔매요. 그러면서 참 어쩌면 좋겠느냐라는 식이에요. 그랬을 때 이때도 저도 어떻게 이걸 요령 있게 저 선임자의 말을 따돌릴 수 있을까, 이게 잘 궁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문을 해주시는 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선임자의 말을 즉각 들어주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그런 거 들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 고문관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래요. 이제 고문관이라는 것은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것을 지칭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 선임자가 시키면은 제가 하던 일이 있으니까 이거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자기가 하는 일을 끝맺음을 안 하는 거래요.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 일을 계속 안 하면은 나중에 이 선임자가 지가 이제 하도록 이게 요구를 당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가 몸달아서 하게 마련이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령을 피우면서 그거를 걷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하나의 또 생각나는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는 어떤 남자분이 한 40 직전 정도 되는 남자분이 저에게 와서 아주 속상함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요? 그랬더니 자기 팀장이 정말 성격이 희한하대요. 그래서 자기랑 안 맞는데요. 그래서 이 팀장하고는 굉장히 껄끄러운데, 이 팀장이 이 회사를 설립할 때 뭔가 상당히 기여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팀장을 함부로 쫓아내지도 못한대요. 자, 그런데
이 회사에서도 이 팀장이 성격이 희한하다고 뭐 많이 알려져 있는데, 부사장이 또 여전히 이 팀장하고 이게 호흡이 안 맞으니까 어느 날부터 이 부사장이 자기에게 다이렉트로 일을 시키더래요. 근데 이 부사장하고 자기하고는 보는 각도나 시선 이런 것들이 맞으니까 그냥 이 부사장이 시키는 일을 자기가 했대요. 그랬더니 이 팀장이 뒤늦게 그거를 알고서는 자기를 어찌나 갈구며 괴롭히는지 이게 참 힘들다고 그래요. 자, 이럴 때 자기가 어떻게 이 팀장에게 응대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걸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 보관이 좀 쓰셔요? 생각이 좀 드세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번에는 저도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이 회사라는 것은 굉장히 위계 질서가 강력한 곳인데 당신이 어쩌자고 팀장을 건너뛰고 이 부사장의 명을 받들어서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남자가 이 팀장이 희한하니까 팀장하고는 호흡을 맞출 수가 없고 부사장하고는 호흡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어떡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내가 팀장이라도 나를 건너뛰고 부사장의 이야기를 듣는 당신을 가만히 안 둘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이야기는, 만약에 부사장이 이 팀장을 건너뛰고 당신에게 일을 시키면은 당신은 부사장에게 부사장님, 제가 그래도 팀장 밑에서 있는 직원인데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참 처신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더를, 그 작업 명령을 팀장을 거쳐서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부사장도 속으로 뜨끔하면서 이 친구 뭐를 안 해? 이런 식으로 당신을 인식하고 부사장도 함부로 그런 실수를 안 한다. 또 그렇게 반듯하게 하면 팀장이 당신을 갈굴 일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의 처세 부족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 남자가 얼굴이 아주 이렇게 벌게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물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랬더니 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왜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으면은 이 서열에 대한 의식이 어느 정도 몸에 익었을 텐데, 이 서열에 대한 의식이 없이 팀장을 이렇게 제끼는 그런 태도가 영 서열,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없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버지가 계시길 하는데 아버지하고는 서로 얼굴 안 보고 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일찍이 이제 작은 부인을 맞이해서 거 가서 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종을 안 하고 산다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서 당신에게 이 위계 질서를 지키는 이런 게 몸에 안 배어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예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상당히 요령 있게 처신을 하시면서 동시에 자기가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아울러 또 우리 사회에서, 특히 회사에서의 이 권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여러분들이 손해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자기가 요령 없음이라든가 또 자기의 불찰 이런 게 뭔지를 모르고 늘 자기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아우성 치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오늘 이런 유튜브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주어진 상황을 이거를 어떻게 잘 헤쳐가실지를 잘 궁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